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공감하실 만한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 순간이 있죠. 바로 내 주식이 파랗게 질려버리는, 시장이 폭락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말 정말 뼈 아프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겪는 바로 그 감정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제 오르겠다 하고 금요일에 기분 좋게 샀는데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계좌를 열어갔더니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정말 이럴 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지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는 그 순간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손실 앞에서 우리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심리를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성적인 대응을 위한 2가지 황금률, 또 시장을 더 넓게 보는 법, 마지막으로 계획을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갑작스럽고 아주 극적인 시장 하락, 정말 어떡하지 소리가 절로 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죠. 화면을 한번 보세요. 온통 새파랗죠. 해외에서는 하락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니까 말 그대로 붉은색의 바다입니다. 지수 자체가 7% 빠지고 내가 가진 종목은 막 10%, 11%씩 빠져요. 하락이 얼마나 가파르고 또 갑작스러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의 공포 스위치를 딱 켜는 거죠.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겪었던 우리 모두가 너무나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이죠. 원본 자료의 진행자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패닉에 빠지는 걸까요? 왜 손실이 나고 있는데도 팔지를 못하고 망설이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뇌 때문인데요. 손실을 피하려는 우리 뇌의 본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 뇌는요, 손실 상황에서 몇 가지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첫째는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죠. 아니야, 이건 다시 오를 거야 하고요. 둘째는 현실 부정입니다. 안 팔았으니까 아직 손해본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기준점의 오류인데요. 내가 샀던 가격이나 가장 높았던 수익률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점점 커지면 이성적인 판단이 더 흐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팔았으면 얼마였는데 하는 그 기억 때문에 지금의 손실을 확정짓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자, 그럼 이런 본능적인 반응을 이겨내고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2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본능을 이성적인 전략으로 바꾸는 방법이죠. 첫 번째 원칙,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을 때 싸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락이 멈추고 다시 상승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데요. 팔 계획을 미리 세워라입니다. 사기 전에 얼마가 되면 팔겠다 또는 몇 % 손실 나면 무조건 던진다. 이걸 정해놓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출구 계획의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손절매, 즉 스탑로스입니다. 이건 뭐랄까 투자라는 자전거를 탈 때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위험한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죠. 이게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똑같이 100만 원에 사서 6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140만 원까지 오른 주식이 있다고 쳐요. 한 명은 그냥 준버해서 결국 40만 원의 수익을 냈죠. 그런데 다른 한 명은 마이너스 10% 규칙대로 90만 원에 손절했어요. 그리고 받아진 60만 원에 다시 사서 140만 원까지 가져갔더니 수익이 무려 70만 원을 넘습니다. 작은 손실을 감수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손절매가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면 그럼 폭락장에서는 무조건 다 팔고 도망가야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좀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어요. 원본 자료의 전문가들은 한국 시장이 근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기업들의 실적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시장 자체가 아니라 이 단기적인 흔들림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죠. 배가 흔들린다고 바다로 뛰어내릴 게 아니라 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배 안에서 잘 버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그 도구와 마음가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개별 기업을 다 분석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럴 때 아주 유용한 도구가 바로 ETF,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 여러 개를 한 번에 묶어놓은 종합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과일 바구니를 생각해보세요. 명절 앞두고 과일값이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사과가 오를지, 배가 오를지, 귤이 오를지 하나만 콕 집어 맞추긴 어렵잖아요. ETF는 그냥 이 과일들을 종류별로 조금씩 다 담아놓은 과일 바구니를 사는 것과 같아요. 어떤 과일 하나가 좀 시들어도 다른 과일들이 있으니 훨씬 안전하죠. 원본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재밌는데요. 과일인 줄 알고 토마토를 샀는데 알고 보니 채소였다.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뭘 사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투자하는 위험을 딱 꼬집는 말입니다. 투자할 때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물타기예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계속 돈을 더 넣는 거죠. 이건 사실 손절매를 회피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반대로 현명한 방법은 불타기라고 하는데요. 내가 산 주식이 올라서 수익이 날 때 그 이기는 종목에 돈을 더 태우는 거예요. 잘 되는 걸 더 잘 되게 밀어주는 거죠. 결국 이게 다 워런 버핏이 한 유명한 말과 통합니다. 첫 번째 원칙, 절대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규칙,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수학적으로도 맞아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50% 손실이 나면 원금을 회복하려면 플러스 100% 수익이 나야 하거든요. 잃지 않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투자는 막연한 희망에 기대고 있는가? 아니면 냉정한 원칙 위에 서 있는가? 결국 시장이 요동칠 때 나를 지켜주는 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침착할 때 미리 세워둔 바로 그 원칙일 겁니다.